틀을 잡고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해야 하는 일의 목적에 따라 그 입력한 정보를 잘 활용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기능만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입력한 정보를 잘 활용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기능만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입력한 정보를 잘 활용하는 상황 첫 번째는 보고 싶은 정보만 선별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때 활용하는 기능이 필터인데요. 자, 이렇게 기능을 보이는 바와 같이 클릭을 해서 기준에 맞는 것만 선별해 보고 싶을 때 이 필터의 기능을 활용을 합니다. 자,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시와 같이 마우스 왼쪽을 누른 뒤에 이렇게 마우스 왼쪽을 누른 뒤에 이 필터를 설정할 곳까지 오른쪽으로 쭉 이동을 해주세요. 이때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곳까지 이동해 선택을 해 주어야 이 필터 기능이 실행이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필터 기능을 이용할 것을 지정을 하고 위쪽에 데이터를 클릭 후에 나오는 이 필터 기능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예시와 같이 아래를 향하는 화살표 모양의 기능이 실행되는데요. 이 화살표 모양의 기능을 클릭한 뒤에 선별해서 보고 싶은 것만 체크하여 선택을 하면 그 기준에 맞는 정보만 보여져 바라는 관리 일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정렬 기능은 입력한 내용의 첫 글자에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보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자, 아래를 향하는 화살표 모양의 기능을 클릭한 뒤에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 또는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정렬해서 보기에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자, 필터와 정렬 두 기능은 모두 보고 싶은 정보들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입니다. 이에 더해 또 필요한 정보들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이 이 틀 고정 기능입니다. 틀 고정의 이용이 효과적인 경우는 정한 기준에 맞추어 입력한 내용들을 보는데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필요한 부분에 이 틀 고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 내용들을 입력했는지를 아래로 내려가며 볼수록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기준에 의해 입력한 내용을 보아 활용하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자, 필요한 부분에 틀 고정이 되어 있다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 내용들을 입력했는지를 이 아래로 내려가며 내용을 보아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력한 정보를 잘 관리하는 데 있어 더 효과적입니다. 자, 틀 고정을 하는 기준에는 가로와 세로가 있습니다. 이때 가로로 틀 고정을 하는 경우는 관리하기 위해 정한 기준이 적을 때 주로 활용합니다. 그러면 이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입력되어 있는 정보들을 더 잘 확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로로 틀 고정을 하는 경우는 관리하기 위해 정한 기준이 여러 개일 때 주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정보를 입력해 놓은 경우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직업 등을 관리하는 정보의 기준이 다양한데 이때는 이 세로로 틀 고정을 해 입력해 놓은 정보를 보면 더 편리하게 입력한 정보를 확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엑셀은 다수의 정보를 입력해 관리하는 용도로 주로 쓰이기에 이렇게 우선 입력한 정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문서를 작성하는 법과 기능을 다루는 법을 알면 더 효과성이 높습니다. 자, 틀 고정을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면 틀 고정을 가로로 할 경우에는 이 기준이 있는 글씨 바로 아래 가장 왼쪽에 있는 숫자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가로를 기준으로 전체가 선택이 돼요. 그때 그 뒤 보기를 클릭하고 나오는 화면에서 이렇게 틀 고정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가로를 기준으로 틀 고정이 되어요. 틀 고정을 세로로 할 경우에는 기준이 있는 글씨 바로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알파벳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세로를 기준으로 전체가 선택이 되어요. 그 뒤 이렇게 보기를 클릭하고 나오는 화면에서 이 틀 고정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로를 기준으로 틀 고정이 되어요. 자, 엑셀을 처음 다루는 분들은 이 계산을 하는 법 자체에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 계산을 할 때는 계산할 결과를 볼 곳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합니다. 그 뒤에 같음을 의미하는 이 기호를 넣고 또 그 다음에 계산할 값을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 뒤에 곱하기나 더하기
빼거나 나누기 기호를 넣습니다. 그 뒤 계산하는 데 사용할 값을 클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엔터를 누르면 계산한 값의 결과가 나옵니다. 덧셈일 경우에는 모든 것이 동일한데 이렇게 같은 공간에 플러스를 입력을 하고요. 뺄셈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입력을 하고 나눗셈일 경우에는 이렇게 나누기 기호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합계를 내는 썸의 함수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용법을 알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합계를 내는 방법은 합계를 낼 곳을 더블 클릭한 뒤에 이 같음을 의미하는 기호와 이 썸을 입력을 한 뒤 왼쪽에 가로를 입력하고 합계를 낼 곳까지 마우스 왼쪽을 클릭한 상황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쭉 이동을 한 뒤에 그런 다음에 오른쪽 가로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 선택한 값들의 합계가 보여지게 돼요. 쭉 나열식으로 다양한 함수에 대해 배우면 그 함수의 사용이 전혀 필요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최선의 엑셀 다루는 법을 배우는 접근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함수의 사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 내용만을 추려서 알려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원하는 글자 크기와 내용이 보이게 인쇄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엑셀을 다루면서 힘들어하시고 불편하시는 것은 인쇄입니다. 엑셀은 내용을 입력하는 공간이 무한정이기에 내용을 입력한 뒤에 인쇄를 하는 상황에서 원하는 내용이 다 종이에 들어가고 또 글자의 크기 역시 보기 적당하게 하는 것에 대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원하는 글자 크기와 내용이 보이게 인쇄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선 이렇게 마우스 왼쪽을 클릭한 상황에서 주로 오른쪽 하단에서 왼쪽 상단으로 인쇄를 할 곳까지 마우스를 이동합니다. 그 뒤 상단에 있는 이 페이지 레이아웃을 이렇게 클릭을 한 뒤에 인쇄 영역을 클릭하고 인쇄 영역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택한 영역까지 모두 인쇄가 되도록 지정이 돼요. 그 다음으로 인쇄할 영역을 정했다면 그 뒤에는 원하는 모습으로 인쇄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을 클릭 뒤에 처음 엑셀을 접하는 분들이 많이 몰라 힘들어하시는 이 기능이 페이지 설정 부분인데요. 이 페이지 설정과 관련된 기능은 예시와 같은 모양의 이 오른쪽 하단으로 향하는 화살표를 클릭을 합니다. 이게 바로 페이지 설정을 하는 기능이에요. 그 뒤 페이지 메뉴에서 이 세로나 가로로 인쇄하기 원하는 방식을 선택 후에 인쇄하는 내용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맞춤을 선택 후 확인을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면서 글자 크기도 보기에 적당하게 인쇄가 돼요. 그런데 한 장에 볼 수 있도록 인쇄를 하고 싶은데 인쇄할 내용이 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 페이지 메뉴에서 확대 축소 배열에 적당한 값을 입력을 합니다. 값을 입력하고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인쇄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클릭 후에 인쇄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때 한 장에 들어갈 될 내용을 기준으로 잘리는 내용은 없는지 지나치게 글자 크기가 작지 않은지 등을 보며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확대와 축소 배열을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담는 내용이 많아 글자가 작게 보일 경우에는 인쇄할 때 여백을 더 조정을 하면 글씨가 잘 보여요. 그래서 위쪽, 아래쪽, 오른쪽, 왼쪽에 여백의 숫자 크기를 처음과 비교해서 0.5 정도가 되도록 조정을 해 더 인쇄된 내용이 잘 보이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쇄하는 기능을 실행할 때는 컨트롤 다음에 P를 눌러 실행을 하면 더 빠르게 인쇄하는 기능이 실행돼요. 뭐든지 기능의 실행은 가능하다면 가급적 빠르게 실행이 되는 게 낫기에 활용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단축키의 경우는 엑셀에서 사용하는 것이 워드와 파워포인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